연운전 충전했을 때 장애가 일어나서 제가 6월 달에 한번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후속 조치로 시하고 KT하고 푸콘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시민들께 좀 공개를 하고요. 7월 1일 날에는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연인전 충전했을 때 장애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시백이 상향 조정이 돼서 그 접속이 일단 끊겼다는 점하고 결제망 방식이 오픈 뱅킹으로 바뀌어서 이런 대비가 좀 미흡했다는 점, 그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으로 장비가 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좀 찾아냈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하고 이런 거 사항을 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7월 1일 날도 역시 정상적으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10시부터. 물론 이제 캐시백이 6월 달까지는 5%였는데 또 이제 또 충전이 또 이제 또 확대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좀 발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이제 상황을 좀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나 기자님들께서 좀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추천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식하고 그냥 한도를 주지 말고 쭉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예약제에서 추정하는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발행분이 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120억 한도액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이거를 12월 달까지 좀 쭉 끌고 가는 게 좀 맞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한도액을 좀 제한을 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쭉 풀어버려서 하게 되면은 뭐 8월 정도나 9월이나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혜택 면이라도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KT하고 푸콘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T 기술혁신 부문 여민전 플랫폼을 맡고 있는 이승진 팀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여민전 충전 서비스 장애로 세종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6월 1일 장애는 충전 개시 직후인 오전 10시에 발생을 했으며 KT는 간편결제 제휴사인 푸콘사와 즉시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6월 1일 장애 원인으로는 저희 간편결제 제휴사인 푸콘사 측 시스템에 특정 어플리케이션 서버 과부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정 오류,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긴급 조치를 통해 당일 오후 2시 7분경 서비스 정상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KT는 서비스 안정성과 사전 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장애 기술적 조치 사항과 그 다음에 안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이어서 저희 간편결제 제휴사인 푸콘 부대표 박성용 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콘의 박성용 부대표입니다.
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에 관련된 부분에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침입 차단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 분산,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속도 저하,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6월 1일 날 2가지는 바로 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서 저희들이 뭐냐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정 IP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입 차단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당일날 해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 분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보안 분산이 특정 서버로만 이렇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서버가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일부 부분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즉시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 수정을 통해 가지고 해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해결됐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했습니다. 일단은 침입 차단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상 탐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하 분산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분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부하 분산 부분도 추가적인 그때 당시에 해결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근본에 저희들이 7월 1일 날은 침입 차단이라든지 부하 분산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또 체크를 더해서 7월 1일 날 이상이 없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리 건당 1초당 처리 건당 한 750 TPS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그때 6월 1일보다는 2배 이상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증설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별로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서 문의 주십시오. 네, 오태인 임원석 기자님. 예, 오태인 임원석 기자입니다. 그 부하 쪽이라든가 전산 시스템에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서버는 어디에 어느 장소 쪽에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 간단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KT라든가 메인 세종은 없고요. 네. 세종 없고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의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지역적으로 노도에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해서 예비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어야만이 실지 부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 메인이 서버가 중앙에 서울이라든가 뭐 춘천이라든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망 자체가 용량이 적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부하가 시스템이 걸리고 여기 있고요. 또 네트워크 장비도 몇 기가 몇 패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량에 따라서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JK 이승진입니다. 이번 여민전 충전에서 발생됐던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여민전 앱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부분의 부하 용량의 증설에 대한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설에 대해 필요했던 포인트는 저희 제휴사였던 쿠콘 측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을 이제 증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셨던 부분은 우려한 포인트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중앙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방향이라든가 중부권이라든가 또 남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여민여리가 세종을 하다 가면 여기 세종 근교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그 부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의 노조를 서울 곳을 쓰시니까 이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여민여는 세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세종 근교라든가 청주 노조라든가 어디 이용을 해서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꼭 서울에다 갖다 놓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민전의 그 관련된 그 시스템은 현재 저희 천안 데이터 센터 쪽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계좌이체나 이런 어떤 금융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 제휴사인 쿠콘 시스템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쿠콘 시스템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충전 때 이슈가 됐던 포인트는 이 금융 거래를 위한 저희 제휴사 측 시스템 쪽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민전의 그 관련된 앱에 관련된 시스템은 천안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쿠폰의 박수명 부대표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접속하는 게 망이 KT, SKT 그리고 LG 전체적인 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망 이슈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아까 말씀하신 쿠콘이 실제 KT에서 거래를 받아가지고 은행 쪽에 거래를 보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받은 거래량에 좀 저희들이 좀 사전에 조금 준비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캐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사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기 때문에 7일 날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보세요.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예? 여민전은 세종의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 천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야 기술적으로 자꾸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려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린데 천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시고 중앙에 그러니까 청주라든가 그쪽에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왜냐면 세종 주변에서 여민전을 이용하는 거니까 은행도 거기에 접속되게끔 뭐 노드를 만들어 주면 용이하고 부하도 안 걸리는 한국인데 자꾸 말이야 네트워크에서 부하 걸려갖고 문제된다고 시설이 지금 전부 다 미비한 시설을 갖고서 여민전하고 부하 걸리고 뭐 문제점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신데 국장님 나머지 또 다른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저기 계속 하라고 그래요. 저기 전문가니까 하라고 그래요. 네. 일단 다시 뭐 이렇게 몇 번째 형태로 좀 궁금한 점 소화하시는 시간을 또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농수산신문 박나라 질문. 네, 저기 초당 750건 처리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 점검이나 모의 훈련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그냥 산술적으로 750건이라는 거는 초당 거래를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쪽에서 실질적으로 여빈전 관련된 거래가 한 사용자가 한 3건 이상 거래를 한번 충전할 때 그리고 구매를 할 때 한 3건 이상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초당 하게 되면 저희들 750건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한 170만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한 70만 명이 동시에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라고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한 케이스는 지금 저희들이 서버가 실제 운영은 한 4대 정도 되는데 한 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잠깐만요. 사전 점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일 IP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킹 인증 인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분산에 대한 시스템별로 부하 분산이 여러 대로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처리량으로 해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양현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양현석 기자인데요. 뭐 이게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려워가지고 좀 쉽게 좀 정리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장애 원인 여기 설명해 있는 그림상 보면은 부하 발생이 250세션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그 사고가 났었던 이전하고 그 사고가 났었던 그 달에 그 동시 접속했었던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5월 기준 이제 충전했을 때 접속량하고 6월 그 사고 났을 때 최대 동시 접속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5월 1일에는 다른 제휴사와 이제 금융 거래 중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약 5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 정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동시 접속 인원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250으로 우선은 약간 안정성 차원에서 250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고 동시 접속자가 동시 접속자가 250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건가요?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5월 달에는 500이었는데 그 250이라 하면 그 250부터 좀 그 개시 시작에 250으로 동접을 제어를 하고요. 500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응 시나리오보다 빨리 접속이 돼서 그렇게 된 근데 건가요? 이제 250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조치와 대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원인 발생했을 때 사실 시스템 준비가 먼저 안 돼서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250을 그 제어했던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던 보안 장비라고 하는 설정으로 그런 단어로 언급이 돼 왔는데요. 그 250을 제한하는 설정을 이제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래서 C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도 사실은 이게 그 오늘 설명한 자료도 똑같은데 이게 그 폭주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미비가 돼서 폭주가 그 거기를 이제 과하게 만들었다 이게 순서일 것 같은데 왜 자꾸 여기 폭주가 해서 이런 원인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통상 그게 일상적으로 충전이 항시 개방이 되어 있으면 그 정도의 세션도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민전 특성상 1일날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충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셔도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 그 250도 올라갔을 때 그 방금 말했던 그걸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게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미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네, 폭주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폭주를 대비해서 그것을 예. 제거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왜 설명에 제일 처음에 원인 발생 이유를 지적할 때 5에서 7% 상향 조정되어서 폭주했다라는 걸 제일 먼저 올려놓는 거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제일 먼저 원인은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준비 안 했고 폭주가 되면서 이게 가중된 거죠. 네. 네. 그런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국장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수 의원님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저쪽으로 하기 위해서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분산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계속 말씀해 아마 그래서 홀짝이라든지 뭐 이렇게 출생연도 따지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생활지원금 할 때도 또 그런 방식들을 쓰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당신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1일날 한날에 신청을 이제 충전을 받게 되는데 혹시 그런 방식을 좀 시스템 쪽 계시니까 적용을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일날 하더라도 좀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뭐 거기까지는 아직 좀 못했고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연합뉴스 양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그런 지적을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대응이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폭주는 폭주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이런 상황들을 미리 준비를 잘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좀 대응을 못했다. 이제 저희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렇게 하다 해도 또 불만들이 또 나옵니다. 예전에 추천제로 해서도 몇 달 했는데 또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이런 방식을 쭉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된 예산이 많으면 시민들께서도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이 좀 이렇게 안 됐을 거로 봤는데, 이제 한정된 예산에 서로 요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업체들하고 회의를 갖고 제가 서울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시연해 달라.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잘 작동이 됐고 트래픽이 없었고 접속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7월 1일 때는 좀 6월달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냐, 서로 책임을 지려고 마련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발생이 되면은 저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7월 1일 날도 6월달과 똑같은 사태가 되면 저희들도 똑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가 이제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좀 공보관실에 요청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서주셨는데 최태우 국장님, 최종용 국장님, 최태우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국장님, 지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예.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호재도 있고, 네.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가 또 재발 안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운영사하고 중단기적인 어떻게 대책은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KT가 올해 끝납니다. 우리 유지보수 개인 운영사로서 끝나고요. 저희들이 새로 좀 다시 또 내년도에 다른 좀 발주를 내서 또 다른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여간 새로운 운영 행사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거를 전부 다 담아서 아마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종용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시접속이 국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죠. 동시 접속 그 500건과 250건 그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게? 비용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용 차이가 없다고 그러고 5월 달에는 500건으로 해놓고 그 6월 달에는 250건 한 이유는 뭔가요? 왜 비용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막 넓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동시에 갑자기 만약 10차선이 있는데 동시에 20대의 차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막혀버리게 되고 뒷차가 정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약간 캡 만약에 가능한 500이라 해도 500부터 시작은 하지 않고요. 한 200, 한 중간 한 60% 지점, 50%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교통량을 보면서 원활함을 보면서 500까지 만드는 이런 패턴으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250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 레슨은 500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통제를 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추가로 질문 좀 하나 더. 네? 잠시만요. 저희 부장님 아까 여러 번 질문하셨고 제가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혹시 다른 분 질문 최정욱 부장님 질문이 끝나셨어요? 네. 다른 분 김우순 국장님께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만큼 시민들이 이 지역화폐 여민전에 이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이제 호응도 높은 건데 어쨌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이 추경 예산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편성이 된 상황이잖아요. 월 200만 원 구매 한도라든지 캐시백률이 10%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전체적인 구매 한도나 캐시백률 이런 어떻게 좀 논의 검토되고 있는지 좀 그리고 또 만약 확대한다면 좀 언제 정도 목표가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일단 받아온 게 19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캐시백은 앞으로 이제 또 추경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이게 지방비하고 좀 매칭이 돼야 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캐시백 5%로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방비로는 5% 이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로 그런 게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국비 선에서 좀 캐시백 올려주던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할까요? 네. 부장님 좀 이따 끝나고서 다시 한번 하시는 아니요, 걸로 KT 해주시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KT 그러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버 계약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지 말라고. 계약 관계, 서버 계약 관계, 하고 업체하고 KT하고 삼각관계, 용량 관계, 용량에 대한 서버 관계, 그게 부하가 그런 데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 저가를 갖고서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KT에서 얼마 정도 요금에 서버를 이용해야만이 그런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호간에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휴사인 쿠팡에서 그렇게 마진이 안 나와서 뭔가 저가를 리소스를 적게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과감하게 지금 현재 그 조치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2배의 그 용량을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는 이만큼 다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시고. 네, 여러모로 이렇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백킹 방식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우려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달에는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민전이 시민들께 또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